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 마이닝, 액티브 러닝 및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활용하여 향상된 산소 발생 전기 촉매의 효율적인 발견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학부연구생 현채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되는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즉 PEM을 활용한 수전에는 양이온 교환막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함으로써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에노드에서는 산소를 그리고 캐소드에서는 수소를 어, 생산을 합니다. 이는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수소 생산량이 크다는 의미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리고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수소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이제 탄소 중립이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OER은 전자 4개가 동시에 이동을 해야 하고 물에서 전자를 뽑아내서 산소와 프로톤을 만드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느리고 어려운 반응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촉매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촉매는 산성 조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성능은 물론 산성에서 오래 버티는 촉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OER 촉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매는 전압이 낮고 그리고 높은 전류 밀도에서 즉 과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안정성이 오래 가는 것이 효율적인 촉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즉 여기에서는 빨간색 이 왼쪽 위 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가장 좋은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촉매의 목표는 다음 아래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류테늄 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리듐 산화물 이 두 가지는 높은 활성도를 갖지만 그에 반해 낮은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도와 안정성 간의 상충 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귀금속에 대해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복잡한 다금속 시스템은 설계 방식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통적인 그런 시행착오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OER 촉매 연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멀티 스테이지 머신러닝 기반의 접근법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오렌지 박스를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유력한 촉매 후보지를 탐색하고 다음으로는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실제 실험과 AI의 예측을 반복하면서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촉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촉매를 마지막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한 가지 후보의 그 구조를 추천을 받아서 이를 D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데이터 마이닝에서 도메인 노리지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제약을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성에서 장시간 동안 불안정한 촉매는 초기 탐색 시 아예 제외를 시키던지 아니면 촉매의 원가가 너무 높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 액티브 러닝 단계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촉매 후보군에는 실험 예선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논문의 실험 데이터는 완성도와 신뢰도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노이즈와 편향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 본 연구에서는 풀 데이터셋을 사용하되 재현성, 조건, 신뢰도 등의 이런 품질 등급을 매김으로써 이제 데이터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은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신중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을 모두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비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없습니다. 지도학습으로 도성, 합성 온도, 전해질 농도 등을 클러스팅하거나
하고 그리고 여러 변수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치가 존재한다면 이 이상치도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학습을 통해서는 먼저 지도 학습은 비지도 학습과 달리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학습인데요. 이 학습을 통해서는 이제 예측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촉매 조성 후보를 예측하거나 중요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변수들 간의 그 영향력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각 원소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학습을 통해서는 체제에 맞는 정확한 예측 및 촉매 설계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시라는 룹을 통해서 액티브 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과정에서는 D를 보시면 이제 D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과거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대시라는 루프를 점점 돌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실험 결과가 계속 이 데이터셋에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A 단계에서는 AI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시키는 단계에서는 한 가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AI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 단계 같은 경우는 AI 커미티가 즉 AI의 그런 모임 같은 그런 AI들이 유전 알고리즘 탐색 기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후보 물질 조건을 추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받은 후보 물질의 조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걸 실험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성능을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얻은 실험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D단계에 가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대시 루프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최종적으로 찾은 효율적인 촉매 샘플을 원자 수준에서 설명하고 검증하는 이 DFT라는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DFT는 아시다시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있었던 DFT 계산 데이터를 약 4천 개 정도 소스 도메인으로 두고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타겟 도메인이라는 비교적 작은 양의 약 8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추가로 학습을 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샘플의 조성을 가장 안정적인 그런 원자 배열로 어떻게 둘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그리고 선별할 수 있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은 선별된 최적의 안정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실제로 이제 DFT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지도 학습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촉매 설계 단계입니다. 어, 먼저 풀 데이터셋은 A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풀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집한 모든 논문을 통한 결과이고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그 임팩트 팩터가 10을 초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 평균 0.025회 이상의 인용이 있거나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발표된 논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으로 이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겨 A를 보시면 논문에서 보고된 화학 원소의 그 빈도 그리고 그 빈도에 따른 그 원소에 따른 그 성공 비율에 대한 그림인데요. 먼저 활성 같은 경우는 활성은 과전압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과전압이 250 미리볼트 미만을 기준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보시다시피 루테늄이 가장 경쟁력 있는 원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겨 B는 루테늄 또는 이리듐과 함께 사용된 다른 원소들이 보고된 빈도수와 그리고 그 빈도수에 따른 그 원소의 촉매의 활성을 나타냅니다. 왼쪽 위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그 원소가 왼쪽 위로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루테늄 기반의 시스템이 이리듐 기반의 시스템보다 다른 이런 원소, 즉 이 다른 원소인 도펀트를 사용할 때 더 나은 이 촉매의 활성 잠재력을 보인다는 그런 결과를 얻은 피겨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스트론튬과 망간 이 두 가지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이게 함께 존재할 때 이 루테늄과 이리듐이 활성 및 안정성에 모두 기여를 하는 그런 원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피겨 C와 D는 특정 원소 조합이나 합성 매개 변수 간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데요. 리프트 값이 높다는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 해당 항목이 우수한 그 성능과 함께 나타날 그 촉매의 우수한 성능과 함께 나타날 그 확률이 높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버블의 크기, 즉, 이 원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나온 그런 빈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빈도수로 언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신뢰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버블의 색상 같은 경우는 과전압의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그 과전압 값인 200 미리볼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파란색 순으로,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소 중에 그 오른쪽 보시면 그 스트론튬이랑 아연, 그리고 망간이 가장 좋은 도펀트로 인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하이드로서멀과 어닐링 타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경험적 매개 변수도 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할 때 액티브 러닝에서 이제 대시 루프에서 이제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루프를 계속 반복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돌린 그런 결과인데 왜 그렇다면 이 버블이 가장 좋은 성능인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파란색과 초록색으로도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본 연구는 유전 알고리즘의 목표가 이제 최저 경우를 찾는 것, 그리고 불확실한 영역에서의 그 후보도 찾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그 후보를 1대1로 비율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유전 알고리즘을 돌린 값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 이 연구처럼 이제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연구는 어, 최고의 성능을 찾는 것만으로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발견에 그런 아니, 목표를 둔다면 새로운 그 촉매 발견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함으로써 얻은 촉매 설계입니다. 먼저 피겨 A 같은 경우는 어, 머신러닝 커미티를 구성하는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상위 5개 모델의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아시다시피 R스퀘어가 높고 그리고 MA가 낮을수록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피겨 C, D 같은 경우는 샤프 분석에 따른 막대 그래프를 촉매의 활성과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나열을 한 것인데요. 먼저 연두색 같은 경우는 원소와 관련된 그 특성, 그리고 파란색은 합성 조건의 매개 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어, 먼저 활성도 그래프에서는 그 샤프 값이 높을수록 과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낸다는 의미이고, 오른쪽에 안정성 부분에서의 그 샤프 분석 막대 그래프에서는 샤프 값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져서 좋은 방향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액티비티에서의 그 샵 분석은 그 값이 낮을수록 가전압이 낮아져서 더 좋은 성능이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즉 스테빌리티는 그 샤프 값이 높을수록 더 좋은
안정성이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활성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네모친 것처럼 이제 주요 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 그리고 전기 활성도가 좀 중요한 그런 그 촉매 활성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는 낮은 비율이지만 밑에 그 네모칸을 제가 쳐놨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의 원자 반지름이 그 그 촉매의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겨 2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이 주요 금속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냈고 색상이 이제 그 촉매 과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샤프 플롯인데요. 이 플롯이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127 피코미터 부근에서는 높은 양수값을 내는 것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에서 이제 샤프 값이 높으면 낮은 활성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38 피코미터 부근에서 그 음수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때 그 원자 반지름을 가지는 애가 좀 나은 활성에 기여하는 그런 원소임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원소가 루테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피겨 F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금속 원자 반지름을 그 이 두 번째 금속 원자가 어느 정도 즉 질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런 피겨인데요. 이는 원자 반지름이 약 136 피코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금속의 비율은 약 그 색이 한 약 35%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샵 값이 양수일 때 좋은 촉매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136 피코미터 부근, 즉 양수 부근이 좋은 안정성을 내는 그런 두 번째 원자 어, 반지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G와 H 같은 경우는 어닐링 온도, 어닐링 온도가 활성 그리고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표현한 그림인데요. 먼저 활성, 즉 G 피겨 같은 경우는 200도에서 500도 사이에 과전압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H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200에서 500도씨 사이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약 450도씨 부근에서 교차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시 루프에 따라서 촉매를 만들고 테스트를 반복했을 때 그 성능이 어떻게 점점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촉매가 가장 실용성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A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루테늄 단일 금속 촉매를 각각 다른 온도에서 만들었을 때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즉, 이 A가 초기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곡선이 그 Y축이 X축이 포텐셜이고 Y축이 커런트 덴시티잖아요. 그래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질 때 좋은 촉매 성능을 내기 때문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더 촉매의 활성이 좋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B, C, D, E, F 이렇게 갈수록 그 대시 루프를 한 번씩 계속 돌린 횟수가 그러니까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배치,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 루프가 돌아갔을 때 그 데이터를 뽑아낸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피겨 F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154mV라는 매우 낮은 과전압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유망한 그 산화물 촉매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피겨 G를 보겠습니다. 이 피겨 G는 바이올린 플롯으로 모양의 그 폭은 이 해당 과전압, 즉 Y축에 보시면 과전압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해당 과전압에 있어서 어, 얼마나 많은 샘플이 그 과전압에 몰려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 데이터에서는 그 매우 낮은 활성을 가지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데이터인
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47%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초록색, 보라 색깔 위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어, failure rate가 0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분포도 낮은 과전압일수록 과전압에서 잘 그 진행이 되는 촉매일수록 더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그 루프를 돌린 다섯 번째 그 데이터에서 가장 낮은 그 과전압에서의 그 넓은 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이 figure H인데요. 먼저 전 페이지에서 제가 샘플 B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H는 실제 PEM 수준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샘플 B가 아니고 샘플 C가 고전류 밀도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황 색깔 그래프 같은 그 주황 색깔 샘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용되고 있는 촉매입니다. 하지만 이 샘플 C보다 이 실제로 상용되는 그 촉매보다 샘플 C가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샘플 B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었던 그 데이터는 그 포텐셜과 그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그런 관계를 표현한 그런 피규어였는데요. 이 피규어 H 같은 경우는 커런트 덴시티와 볼테이지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얻은 것인데, 즉 이 말은 포텐셜은 이제 촉매의 활성 중심의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활성만이 아니라 볼테이지는 실제 시스템에서 어떠한 효율을 내는지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영향력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igure I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이런 분석은 아까 샘플 B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샘플 C가 더 성능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는 AI 분석이 촉매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실제 실험적 검증을 통해서 이제 연구자의 해석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실제 적용성과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그런 촉매를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figure I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안정성을 판단을 해 보았는데 매우 낮은 전압 감소율을 보여줌으로써 안정성 부분에서도 이제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적화된 촉매의 매테리얼 특성을 분석한 피규어입니다. 먼저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물질이 되는 루테늄 산화물의 템 이미지이고, 피규어 B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샘플 C의 템 이미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결성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C 같은 경우에는 앞에 템 분석한 A, B를 통해서 이제 특정 원자면의 간격을 통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원자면의 간격을. 네, 근데 이 샘플 C가 3.25 나노미터로 그냥 기준 그 샘플에 비해서 좀 더 넓은 값을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 이 간격이 확장이 되어서 그 안에 이제 다른 첨가된 원소가 이제 루테늄 산화물 안에 격자 안으로 잘 들어갔다는 의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겨 D 같은 경우는 이제 촉매 속에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스템과 EDX 분석을 통해서 이 두 개의 피규어를 얻었는데, 먼저 D를 통해서 보시면 각 원소가 뭉쳐 있지 않고 고루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그 그리고 이제 각 원소 피크가 잘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보시면 이제 잘 피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겨 E 같은 경우는 XRD 분석인데, 이게 주로 루테늄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보시면 그 왼쪽에 살짝 이게 보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왼쪽으로 살짝 그 피크가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간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자 간의 간격이 확장됐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되어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피겨 F 같은 경우는 XPS 분석인데 아래 같은 경우는 애시드 웍싱을 하기 전이고 위쪽은 애시드 웍싱을 한 샘플 C입니다. 이게 애시드 워싱을 함으로써 그 불순물을 제거한 이후에 데이터라는 것을 워시드를 진행한 이유는 이제 그 샘플을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세척 후에 보시면 핑크 색깔 피크가 더 낮은 결합 에너지, 즉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한 것을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망간이 그 루테늄 격자 안으로 잘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피겨 G 같은 경우는 다른 샘플들과 달리 그 C에서의 그 피크가 살짝 더 왼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망간의 도핑이 루테늄 전자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루테늄의 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전자 상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전자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제 산소 발생 반응 경로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전하 전달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피규어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피규어 H 같은 경우는 각 이 저희가 분석한 샘플 C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샘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각 그 루테늄 고산화 상태의 루테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지를 확인해 본 그런 피규어인데요. 이게 고산화된 루테늄의 양이 많을수록 OER 반응 경로가 최적화되고 전하 전달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커야 좋은 의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C가 높은 그 고산화 루테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샘플 C에 대한 이론적인 증명을 위해서 DFT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DFT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 도메인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를 보시면 보라 색깔 막대 그래프가 그 기존의 DFT 계산 결과와 더불어서 이제 좀 희귀한 그 원소에 대한 DFT 계산 결과를 함께 학습한 그 AI 모델의 예측 정도인데요. 그 검은 색깔 막대 그래프에 비해서 검은 색깔 막대 그래프는 그 희귀한 그 원소에 대한 DFT 계산 데이터만을 학습한 그런 AI의 모델의 예측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건 그 희귀한 원소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이제 기존의 그 좀 일반적인 DFT 계산 데이터에 추가로 이제 희귀한 데이터를 함께 학습시킨 AI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예측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피겨 C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한 모델로부터 이제 각 샘플 A, B, C, D 별로 최적화된 원자 구조를 얻어낸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 원자 구조를 DFT를 통해 테스트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샘플 C가 가장 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겨 D를 보시면 촉매의 이론적인 활성도를 그 확인한 데이터인데요.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전압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전압이 낮을수록 더 좋은 성능의 촉매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C의 그 과전압이 가장 낮은 것을 보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그 안정성을 피겨 2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어, 먼저 이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물 흡착 에너지를 표현한 것인데 안정적인 값을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주황 색깔 같은 경우는 표면 루테늄의 용해 전위로 이는 높을수록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이는데 가장 높은 그 값을 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 원자 하나를 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로 이게 높을수록 더 안정한 촉매임을 나타내는데 가장 높은 값을 이 C 샘플이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촉매 발견을 위해서 다단계 머신러닝을 통해서 복잡한 다중금속 촉매의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기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활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산화물 촉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러닝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함으로써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과전압이 감소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강화된 뒤통찰력을 통해서 촉매 성능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이론적인 이해를 제공하였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